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여성생활 예당 언니 박윤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치아 주치, 청담동 디자인치과 우상엽 원장님 모시고 치아 미용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강남 디자인치과 자칭 스마일 디자이너 세라미스트 우상엽입니다. 네, 얼마 전 오랜만에 진료 보러 오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병원 중에 산부인과와 치과 진료 보는 게 본인은 가장 힘들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치과를 잘 가지 않은 것 같고 그 원인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교정치료 받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스케일링도 무서워서 잘 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인데 대부분의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의료계는 하루가 다르게 치료법이라든지 재료, 기계 등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치과 쪽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네, 맞아요. 치과 쪽도 산부인과처럼 굉장히 문턱이 높은 진료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있는데 치과는 사실 미각 빼고는 나머지가 다 관련이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네. 체어에 앉는 것 자체로도 식은땀이 뻘뻘 날 정도로 무서운 데죠.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치과 쪽에도 요즘에 아주 디지털 바람이 네. 아주 선풍적으로 일고 있거든요. 네. 디지털은 한 8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디지털 쪽을 모르고서는 치과 진료가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발전 속도도 빠르고 변화 속도도 빠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라미네이트도 그런가요? 라미네이트도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 사람이 다 수작업을 했던 것들을 지금은 기계가 많은 영역을 뺏어갔기 때문에 기계를 모르고서는 라미네이트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라미네이트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치아 전체를 교정하지 않고 앞니만 이쁘게 해서 거의 교정에 준하는 효과를 본다고 또 미백의 효과도 있다고 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던 병원도 있었고 또 부작용도 있어서 한동안 그 인기가 주춤해진 것 같은데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나요? 네네, 맞긴 맞는데요. 네. 사실 치과 미용 치료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라미네이트인데요. 라미네이트란 거는 말 그대로 아주 얇게 벗겨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컨셉은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었던 컨셉인데 그때 이제 아주 얇게 갈아서 기공소에 그때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공소를 보내게 되면 그거를 기공사들이 만들 때 얇게 만들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붙이면 당연히 튀어나와 보이고. 토끼 이빨. 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삭제량을 조금씩 더 갈다 보니까 그 적게 가는 장점들이 없어지고 또 의사들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크다 보니까 삭제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환자분들한테 좀 외면당하는 시술이 돼버렸죠. 그러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라미네이트와 지금의 치료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치료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컨셉은 이제 얇은 세라믹 판을 붙이는 거는 같은 컨셉인데 네. 그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의 차이가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기술력의 문제는? 네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사람이 그 얇은 세라믹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기계가 밀링머신이라는 기계가 깠기 때문에 0.1mm, 100마이크론의 두께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원장님의 기술은 아니고요. 네, 기계가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손 떨려서 절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두께를 재는 기계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재보면은 0.1mm면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한 머리카락 두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네. 1mm의 10분의 1, 이게 0.1mm거든요. 네. 그 두께의 얇은 판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라미네이트라고 다 같은 라미네이트가 아니네요. 꼭 어떤 기계인지 어떤 재료인지 따져보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수술 상담 받으실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부작용이 뭐예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의 짧은 지식으론 치아를 깎아내기 때문에 치아가 약간 시린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잇몸 밑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증상 그리고 또 너무 치아만 두드러지게 하얗게 보여서 오히려 거북한 인상을 주거나 또 가끔 뭔가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 라미네이트 부분이 깨지는 증상 등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술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치아는 많이 갈면 갈수록 당연히 시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의 라미네이트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갈다 보니까 하고 나서 시림 증상이 많았고 네. 또 어떤 모 병원에서는 그 가는 양이 또 너무 심하게 갈다 보니까 왜냐하면 많이 갈면 도자기를 두껍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깨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깨지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갈아서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 구워진 세라믹 블럭을 네. 기계가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얇은 세라믹 판을 만드는 거라서 거의 치아를 뭐 간다는 표현보다는 네. 다듬는다. 네. 우리가 벽에다가 벽지를 붙일 때도 사포로 이렇게 다듬고 벽지를 붙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치아를 그냥 살짝 다듬어서 붙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림 현상은 거의 있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다듬을 때 과정에서도 마취를 전혀 하지 않아요. 마취도 안 하고 할 정도로 안 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은 예전 거는 이제 그 속에 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크라운을 할 때는 네, 그래서 금속 성분이 좀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치아 색깔이 죽어서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하는 이 라미네이트 아주 얇은 라미네이트는 뭐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원장님 설명 들으면 전부 다 잘 이렇게 이해가 되긴 한데 일단 보는 것만큼 좋은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 원장님 디자인 치과에서 했던 케이스 중에 전후 케이스 정말 예뻐진 전후 케이스 혹시 볼 수 있을까요?